헬로,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석 마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관계사절을 공부를 할 텐데요. 관계사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 오케이? 자, 우리가 일단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팔품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명동,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이건 문장이 복잡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3살짜리 아이의 그런 언어 구사 능력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확장 현상이 일어나서 문장이 복잡해지는데 바로 그 확장 현상이 일어나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나고 동사와 전치사와 접속사가 그 확장 현상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그러한 품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가 어떻게 확장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1차적으로 동사를 이용해 가지고요. 1차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때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명사가 뭐야? 시작,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요 형용사를 만든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로? 투부정사가 있었고 투부정사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사가 있었습니다. 또 동사를 변신시켜 가지고 또 부사를 만든 게 투부정사 있었고 이제 분사 구문도 같이 부사적으로 쓰이는 분사 구문도 공부를 했습니다. 분사를 가지고 부사절을 짧은 구로 만든 거 분사구문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공부를 대충 했었죠.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둘째 시간에 명사절의 기본적인 절의 개념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도 다 공부했죠. 분사구문 공부하면서. 오케이? 이것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바로 이거. 이제는 어때요? 문장을, 자, 형용사 절인데요. 절. 오케이. 우리가 오늘 이걸 공부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절은 뭐야? 자, 이제 동사를 변형한 게 아니고요. 문장을 이렇게 문장 속에다가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오케이. 그게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고 하면 무슨 절? 명사절. 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뭐죠?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잖아. 그래서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형용사절. 오케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공부하면 사실 이제 중요한 문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를 공부하기 형용사절. 알았지? 그게 바로 관계사절이다. 형용사절이 뭐라고? 다시 한번 정돈해보죠. 형용사절. 문장을 가지고 뭐처럼?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명사 식구들. 오케이? 명사 식구들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 식구들도 다 공부했죠? 형용사 식구들. 형용사, 동사, 변신, 형용사, 투부정사,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가 있었고, 이제 이거를 공부한다 이겁니다. 형용사 식구들, 명사 식구들, 부사 식구들, 이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확장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장이 이제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오케이? 이걸 그래서 덩어리로 명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덩어리로 형용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덩어리로 부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어 해석의 오케이? 영어 해석의 그리고 영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뼈대라는 거지. 이것만 되면 영어 끝나는 거야.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관계사로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대명사가 뭔지, 오케이? 관계대명사 뭔지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사자는 동물이다. 이 동물은 아시아에서 산다. 사자를 보고 사자는 당연히 동물인데 사자는 동물이다. 이 동물은 아시아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오케이? 응? 이렇게 말하면은 3살짜리 아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거겠죠. 사자는 동물이다. 누가 사자가 동물인지 몰라? 응? 이 동물은 아프리카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사자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어떤 동물?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연히 꾸며주겠죠. 오케이? 사자는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이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꾸며주고 싶겠지.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 꾸며주는 과정에서 보죠. 여기에서 이 뒤쪽, 자, 이 문장으로 지금 이걸 꾸며줬잖아. 꾸며주는 과정에서, 오케이, 과정에서 뭐가 생략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사는 하면서 아시아에 살다도 들어있고 사는 하면서 얘가 쏙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 하면서 얘가 없어지게 날아가게 되지. 오케이? 그렇잖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런 개념이 적용되는 거야.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동물을 그냥 뽑아다가 버린 게 아니라고. 오케이? 버린 게 아니야. 자, 우리는 이 문장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 선자가 뭐냐면 선자야. 앞에 왔다는 뜻이야. 수식을 앞에, 문장 앞에 나와서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해요. 오케이? 이 선행사하고 중복된 명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단어가 빠지게 되어 있다고. 근데 빠져가지고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빠져서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버린 게 아니라고. 버린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살단데 이게 뭐야? 이거를 뭘로? 사는으로 바꿔주면서 꾸며주는 뭐뭐 하는이라는 접속사로 이 선행사와 중복된 단어를 접속사로 만들어주는데 뭐뭐 하는이라는 접속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된가 볼까요? 자, 이거를, 자, 선행사가 사람이라 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사물이야. 그 사물일 때 이쪽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일단 which, whose 이런 거 다 빼버리고 that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죠. 원래 관계대명사는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면서 말했겠죠. 옛날 사람들이라고 IQ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 아닙니까? 말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관계대명사를 who라든가 이런 whom, which 이런 걸 가지고 쓰지 않았어. 이것들은 애초에 이게 뭐야, 이게 애초에. who는 누구, whom은 누구를, who는 누구의, which는 어느 것. 이런 의미였었지, 의문사였지. 얘네들이 관계대명사, 관계사로 이런 식으로 꾸며주기 위한 그런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꾸며주기 위한 필요한 접속사는 바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that, 오케이? that밖에, 영어에는 that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who, whom, which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냐 그러면 1066년인가 프랑스 지역에 노르만족이 살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 노르만족은 원래
바이킹족이야, 바이킹족. 바이킹족인데 워낙 얘들이 싸움을 잘해. 그래서 프랑스를 이제 자꾸 침범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보니까 얘들이 감당이 워낙 용맹하고 사나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 달려가면서 야, 너희들 우리 프랑스에 있는 땅을 좀 떼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아. 대신 나한테 충성해. 알았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너희들 좀 방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땅을 떼줬어요. 프랑스의 그런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그래. 거기다 땅을 떼줬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살면서 당연히 프랑스의 문화에 다 흡수가 됐겠죠. 걔네들의 언어 같은 것도. 오케이? 근데 얘네들 1066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1066년, 그때, 그 당시에 11세기죠. 그때 이제 영국으로, 얘들이 침범해 갔죠. 그래가지고 영국을 점령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점령 세력들은 이제 당연히 지배 계층이 되겠지. 당연히 걔네들이 쓰는 언어가 당연히 불어겠죠, 불어. 오케이? 그런데 불어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불어는 그 의문사, 이런 물론 불어의 의문사는 후가 아니겠죠. 키? 이런 단어일 거야. 이런 단어가 불어, 이게 후 정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런 의문사를 가지고 얘네들이 관계대명사로 그냥 쓰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법 언어 규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문사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꾸며줄 때 필요한 접속사를 그대로 쓴 겁니다. 노르만족이, 오케이? 프랑스에서 건너간 노르만족이.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본토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그 프랑스 그렇게 쓰니까 멋있어 보여. 그래서 원래 이제 지배계층이 쓰는 언어니까 지배계층이 원하는 정도 사람들이 다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영국에서 그냥 지식인,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그냥 어때요? 똑같이 한번 써본 거야. 응? 원래 관계대명사 꾸며줄 때 필요한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대밖에 없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의문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which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없었어. 관계사에 없었어. 그러니까 대만 있었어. 대만. 그리고 사람일 때 후 쓰고 사물일 때 which 쓴 거 굉장히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때? 애초에 대만 쓰였으니까 지금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에 그런 어때요? 대화체에서는 who, which 이런 걸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어때요? 대수로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단지 이런 것들 어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장에서, 오케이? 글 속에서 주로 나오지. 실제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는 다 대수로 통일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나중에 후나 whom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 첫 시간 관계사 개념 잡을 때는 이제 뭐 가지고? that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람, 사물 신경 쓰지 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얘가 지금 the animal이 겹쳐서 얘가 지금 꾸며주는 접착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는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꾸냐? that을 가지고. 오케이? 선행사 일단 사물인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다 대수 쓴다 그랬죠? 이 that을 가지고 여기다가 애니멀 대신에 that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거죠. 오케이? 애니멀이 뭘로 바뀌었죠? that으로 바뀌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맞춤표가 사라지고요. 바로 이 that이 바로 그럼 뭡니까? 이 that은 that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야? 선행사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시아에서 산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사는, 하는, 플러스, 하는, 니은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알았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그런데 왜 관계대명사라고 했냐? 자, 관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때요? relative입니다. relative. 오케이? relative pronoun이거든요. relative란 말은 관계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랑 관계,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아까 앞에 나오는 애니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관계라고 해가지고 두 개 문장을 하나로 관계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 접속사야. 그래서 접속사 의미로 관계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왜 하필이면은 그냥 접속 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 접속 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왜 관계 대명사를 하냐 이거지요. 오케이? 선행사와 관계가 있는 일단 대명사 맞잖아요. 대명사면서 이제 접속 색깔 하죠. 그래서 이걸 관계 대명사라. 애니멀과 관계가 있는 거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걸 뒤에서 꾸며준다는 게 문제네. 오케이? 자, 이걸 다시 제 얼굴에 안 보일 겁니다. 보죠. 만약에 한국어처럼 한국어는 보죠. 아까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 하면서 뭡니까? 앞에서 꾸며줬죠. 앞에서 동물이란 단어를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어는 살다라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한국어는 어때요? 특별한 접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살다를 사는으로 바꿔버리면은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꾸며줄 수밖에 없는 건데 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동사 다짤 떼내고 사는 하면서 바꿔주면 꾸며줄 수 있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꾸며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어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끊어읽기 하면서 영어는 접착제가 어디 있다? 접착제가 무조건 어디에 붙어 있다? 왼쪽에 붙어 있다 했어. 왼쪽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처럼 한다면 아시아에서 사는 하면서 뒤쪽에 붙여야 되겠지. 사는 이런 식. 이게 뭐뭐 하는 니은자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어순이. 그렇다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잘 봐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한국어처럼 이런 구조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관계 대명사를 어때요?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낀 겁니다. 만약에 동사까지 어때요? 뒤에가 in Asia, lives가 여기 있다면 더 편하겠죠. 오케이? 어떻든 간에 아시아에서 사는 하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돼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관계대명사가 훨씬 더 쉽게 느낄 겁니다. 어순이 비슷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영어에서는 접착제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접착제가 뒤에 다른 말도 같이 연결될 때 항상 왼쪽에 나와요. 앞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다 하시죠. 그러면은 자, 봐라.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인데요. 오케이. 이게 이게 지금 live in Asia가 that과 같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접착제인데, 맞잖아. 연결시키는 접착제, 접속사인데, 이랑 애니멀과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케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애니멀 뒤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자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선행사가 사람 아니고 사물이고 그리고 원래 이건 뭐야? 여기
대시. 원래 뭐였더라? this animal 했죠? this animal. 오케이. 문장에서 살다의 주어잖아, 주어. 오케이. 주어.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고, 그리고 얘가 주격이었죠. 주어지, 그래서 주격. 그래서 뭘 쓴다? 위치를 쓴다. 원래는 대쓰는데, 위치도, 이제 위치로 많이 글을 쓸 때는, 오케이, 위치를 쓴다. 알았지? 근데 원래 영국 본토인들은 대수로 썼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대수는 어때요? 소유격만 빼놓고 다 뭐야? 주격, 목적격 다 대수로 대치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어때요? 앞에 특정한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오케이, 필요한 거다. 자, 우리가 수식을 왜 주는 겁니까? 자, 수많은 동물들 중에, 오케이, 우리가 수식해 주면 어때? 마치 어때? 줌으로 쭉 당겨가지고 수많은 동물들 중에 특수한, 이렇게 광범위한 동물, 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 어때? 줌으로 쫙 당겨서 특수한 어떤 부분만을 딱 집중적으로 끌어당겨서 보는 것. 이게 그런 느낌으로 관계대명사를 보면 된다. 꾸며주면 꾸며줄수록 범위가 축소됩니다. 됐습니까? 나는 나무를 좋아해. 그럼 어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을에 어때요? 단풍이 든 나무를 좋아해. 그럼 어때?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단풍 든 나무만 딱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단풍 든 나무를 좋아해. 그럼 당연히 어때? 훨씬 더 어때? 쭉 어때? 줌을 당겨봐. 그러면 더 축소가 돼가지고 더 범위가 한정되죠.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면 범위는 더 축소되고 한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바로 관계대명사는 특정한 단어를, 특정한 명사를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때요?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 오케이? 그럴 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케이? 의미를 가지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접속사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는 오케이? 이제 우리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뭐 플러스 뭐다? 접속사 플러스 두 개 문장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접속사 플러스 앞에 선행사 똑같은 대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 두 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 때나 그 다음에 공무원 문법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이렇게 잡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보겠습니다. 그 책은 흥미롭다. 그 책이 흥미로워.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recommend를 받은 추천했다는 뜻이야. 그것을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킬까요? 그 책이 흥미로워?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책 중에 그 책 흥미로워? 그 책, 어떤 책? 라고 범위를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한정할 필요가 있겠지. 모든 책이 다 흥미로운 게 아니잖아. 어떤 책이 흥미롭다, 어떤 책이 흥미로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책을 꾸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려고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옆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지. 이런 현상이, 그래서 옆으로 데리고 왔죠. 이렇게. 됐습니까? 데려왔습니다. 자, 똑같아. 자, 그러면 자, 얘가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 오케이? 자,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지. 우리 이번에 어때요? 이제 위치라면 이제 원래 됐으면 좋은데 됐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연결시켜 볼까요?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뭘로 바꿔서 당연히 어때요? 위치 접속사로 바꿔서 여기 뒤에 이 자리에 그러면 되나요? 안 되지. 그럼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돼. 접착제가 여기 있으면 돼? 어디 있어야 돼? 어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접착이 돼야 되겠지.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죠? 하는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분사 해석할 때, 분사 설명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주어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 구조. 오케이? 나올 때는 이게 수식어가 꾸며준다라는 신호가 떴을 때, 오케이? 여기다가 그 책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해석이 깨진다고. 봐봐. 그 책은 사라가 추천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나왔네. 꾸며주는 말이 나왔네. 그 뭐야? 여기다 는자 붙이지 말고 참았다가 동사, 여기 동사 있지?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이게 지금 그 책에 걸려있는 동사 맞잖아요. 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첫 번째 동사는 관계사 절 속에 들어있는 동사야. 오케이? 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끄는 겁니다. 알았지? 끊어가지고. 자, 시작. 어떤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사라가 추천해 준 책 하면서 뒤에서 꾸며준다. 오케이? 주어, 수식어, 동사 구조. 그럼 흥미롭다. 자, 형용사 식구들. 당연히 동사, 변실, 형용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ed, 오케이? 관계사절, 오케이? 이것들. 됐습니까? 얘네들이 같은 형용사 식구들이라고 주어 뒤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이거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꾸며주는 거, ing, ed 붙여가지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 똑같아.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나와도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뒤에서 꾸며주잖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의미 덩어리로 혼자가 아니라 다른 단어랑 모여서 의미 덩어리가 될 때는 접착지가 이게 접착지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게 접착지 왼쪽에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서 꾸밀 수밖에 없는 거지. 영어는 무조건 접착제는 어때요? 왼쪽에 붙어 있다. 동사 변신도 결국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됐으니까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것도 어때? 접착제는 영어는 항상 접속사도 왼쪽에 붙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하는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꾸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재수없기로 어때요? 우리가 주어 뒤에 수식어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이게 한국 사람한테 완전히 쥐약 중에 쥐약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는자를 붙이지 말고 여기다 붙이지 말고 꾸며주는 말 나왔다. 오케이? ing, ed 이런 식으로 관계사 나왔다. 또 대신 나왔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 는자 붙이지 말고 물어보라고. 주어 하지 말고 는 하지 말고 주어. 어떤 주어? 이러한 주어. 여기다 는자 붙여. 주어는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분사든 관계사든 똑같다. 주어 뒤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경우 진짜 중요하니까 명심하십시오. 독해할 때 이것만 잡아내도 해석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자,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시작. 사라가 책은 책인데 물어보라고. 어떤 책? 사라가 추천해준 책이 굉장히 흥미있다.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I know a man. 나는 한 사람을 알아. 아니, 한 명도,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나? 오케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없지. 아무리 바보라도. 오케이? 아무리 사회성이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 이상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당연히 어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때요? 줌으로 쭉 당겨서 특정한 구체적인 어떠한 사람, 오케이? 당연히 줌으로 당겨가지고 제한시킬 필요가 있죠. 한정, 범위를,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보죠. 나는 한 사람이 있어.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시작. 그 사람의 딸이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당연히 겹친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시킬래? 나는 한 사람 알고 있어. 오케이? 자, 그의 딸이 유명한 가수인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 어떻게 이게 중복된 단어가 빠지지. 그래서 시작. 딸이 유명한 작가인 사람을 알고 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오케이? 자, 여기 어때? 그 책, 사라가 그것을 추천해준 책 하지 않잖아. 사라가 추천해준 하면서 선행사하고 의미가 중복된 단어가 결국 뭘로 바뀌었어요? 위치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아. 의미가 중복된 단어. 이걸 뽑는 거죠. 오케이? 뽑아가지고 이걸 뭘로 바뀌냐? 소유격 어디 있어? 소유격.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지? 그때 뭘 쓰는 겁니까? whose. 오케이? whose 써가지고 자, whose로 바꿔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역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선 없으니까 whose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whose. 오케이? 자, 그래서 his를 whose로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whose로 바꿔서. 됐어요? 바꿔서, 이거를 빼주게 되면 되죠. 마침표를 치면은
받침표를 빼주면은 됐습니까?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오케이? 어떤 사람? 뭐뭐 하는. 이거 해석하지 않죠? 그럼 시작. 딸이 유명한 작가, 이게 뭐야? 니은자지, 니은자. 유명한 작가이다인데, 얘가 어때요? 이다를 잡아먹고 작가인 그러한 한 사람을 알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는 문장으로, 오케이?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근데 문장이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같은 형용사 식구들입니다. 그때 그 형용사절에 맨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뜻은 뭐라고? 뜻은 뭐뭐 하는 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됐지?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그 다음에 선행사와 같은 대명사인데요. 이 접속사가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니은자로 끝나는 접속사,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 관계대명사는 시작.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다. 오케이? 무슨 대명사? 선행사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대명사 말고 그냥 접속사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예, 선행사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공부했죠. 오케이. 이거 기본적인 거 후수음 사운드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외워볼까요? 원래는 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의문사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이렇게 전향시켰다. 이렇게 전용했다라고 우리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글에서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who, which, whose, which 이런 게 쓰이기 때문에 외우자 했습니다. 소유격, 시작. 주소목 who, whose, whom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외우죠. 선행사 사람이 할 때는 시작. which, whose, which입니다. 다 같이 시작. who, whose, whom. 주소목. 앞글자만 따가지고 주소목 who, whose, whom. who, whose, whom이 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 선행사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시작. which, whose, which다. 사운드 외워서 시작. which, whose, which. 주소목. 외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개념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념 정리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써먹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절을 만들어서 실제 말할 때, 글을 쓸 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를 결합시키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걸 실제로 써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서 지금 자른 것 뿐입니다. 다음 강의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